안녕하십니까, 백설입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뉴욕 시장에는 훈풍이 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추가 경기 부양책 타결을 촉구했는데요. 이 소식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 5시에 마감한 뉴욕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는 사흘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블루칩 클럽인 다우 지수는 0.57% 오름세 보였습니다. 28,586선에 마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다우 지수는 3.3% 오르며 지난 8월 이후 주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88% 상승한 3,477선에 마감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9% 상승 마감했습니다. 11,579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제5차 경기 부양책의 판을 키웠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은 갑작스러운 협상 중단 선언으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의 부양책을 촉구한 데 이어서 대규모 부양책을 타결하자고 언급했습니다. 백악관은 기존 1조 6천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 증액한 1조 8천억 달러의 부양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2조 2천억 달러 부양안과의 차이가 4천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추가 부양책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며 크게 가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은 이날도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대변인은 문우신 장관이 민주당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담은 제안을 갖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섰습니다. 영국 정부에서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영국 신문인 더 선데이 타임즈는 영국 강요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바이든 후보 측과 유대 관계 구축을 시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게 되면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재정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이 금융시장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지표는 다소 부진하게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도매 재고는 시장 예상 수준보다 덜 늘어났습니다. 8월 도매 재고는 지난달보다 0.4% 증가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인 0.5% 증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일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엔트그룹과 텐센트 등의 중국 전자 결제 플랫폼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건 역시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호재가 크게 작용한 뉴욕 시장은 모두 플러스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편 투표가 급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우편 투표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9월 말 우편 투표 신청자 수가 2,8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14%를 차지하는데요. 우편 투표 확대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편 투표 확대가 선거 결과 확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투표 이후 한동안 경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지 배런스는 테슬라가 미국 선거 결과 영향을 받지 않는 방탄 주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선거 캠페인으로 테슬라와 친환경 에너지 주식에 도움이 되는 녹색 기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재선하더라도 올해에만 400%가 오른 테슬라의 랠리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올해 5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채권 만기 상환에 따라 8개월 만에 순회수로 전환했습니다. 국내 주식을 2달 연속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 주식 2조 5,480억 원을 순매도하고 국내 상장 채권 310원을 순회수해 총 2조 5,790억 원이 순회수됐습니다. 만기 상환 역시 사상 최대 규모였고요.
채권 규모도 지난달보다 2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 브로드밴드에 흡수 합병된 T브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과거 대리점 현장 직원 등에게 자사 알뜰폰 재고를 떠넘긴 사실이 적발된 건데요. 공정위는 11일 SK 브로드밴드와 브로드밴드 노원방송에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억 5,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T브로드는 업무용 단말기를 자사 알뜰폰 재고 상품으로 교체하도록 강제했고 계약 기간 중 수수료 지급 기준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바꿨습니다. 또 기존 대리점이 쓰던 인터넷 디지털 방송 서비스 상품을 신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뒤 계속 사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이 벌어진 당시 T브로드는 SK그룹 계열사가 아닌 태광그룹 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추가 경기 부양책 타결 기대감에 하락했습니다. 0.59% 하락한 93달러 5센트에 마쳤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원화 강세는 이어졌습니다. 역에 위한 강세가 지속되는 점이 환율 하락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4원 90전 하락한 1153원 30전에 마쳤습니다. NDF 역외 환율이 1143원대로 마친 것을 감안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9원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엔 테마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신청받습니다. 이번 달 23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20만 명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2차 지원금으로 1차에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가 대상입니다. 1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늘 엔터테인먼트 관련 소식이 많습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와 SM 엔터테인먼트 소식입니다. 먼저 큐브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펜타콘이 오늘 컴백합니다. 10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하고요. SM 엔터테인먼트의 NTC도 정규 2집을 공개합니다. 관련해서 엔터테인먼트 테마의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관 지명자인 에이미 코니 베럿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청문회 첫날인 이날에는 개회 선언과 지명자를 소개하고요. 본격적인 청문회는 현지 시간으로 13일과 14일에 진행됩니다.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비공개 청문회는 15일에 개최됩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긴장의 끈은 놓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외출 시 옷차림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미국 채권 시장은 콜럼버스 데이로 휴장합니다. 오늘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